10,000원이면 충분하지? 내가 10,000원 줄 테니 돌잔치상 눈치껏 거하게 마련하거라. 눈치는 있지? 호호호. 시댁의 커다란 거실, 은은하게 퍼지는 차 향기 속에 섞인 공기는 지혜에게만큼은 유독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결혼 3년 차, 지혜는 스스로를 참 영리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명절이면 제일 먼저 앞치마를 둘렀고, 시어머니 생신이면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정성껏 상을 차려냈거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든든하네. 손이 어쩜 이렇게 야물까? 너는 아무래도 타고난 것 같아. 그 말이 진심 어린 칭찬인 줄로만 알았던 지혜는 친척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내심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 지혜가 워낙 착하니까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복도 많지. 우리 아들 마누라 복은 타고났어. 시어머니는 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셨어요. 지혜는 그 손길이 고부간의 끈끈한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죠. 시누이 민정이 아들 준호의 돌잔치 문제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엄마, 우리 준호 돌잔치 장소 정해야 하잖아요. 호텔 예약 슬슬 알아볼까요? 민정이 기대 섞인 눈빛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무슨 호텔은 호텔이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가족끼리 간소하게 해야지. 간소하게요? 그럼 남들 다 하는 돌잔치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되지. 내 집에서 정성껏 음식해서 대접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거란다. 민정이 울상을 지으며 다시 물었어요. 엄마, 집에서 하면 그 많은 음식은 누가 준비해요? 저 혼자 준호 돌보면서 음식까지 하는 건 정말 막노동에 가까운 일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곁에 앉은 지혜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그야 우리 손맛 좋은 지혜가 하면 되지. 너희 올케가 요리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잖니. 차를 마시던 지혜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죠. 네. 어머님, 제가 준호 돌잔치 음식을 다 준비하라고요? 지혜니가 제일 손재주가 좋으니까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 손 빌리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가는 게 최고지. 하지만 어머님,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 친가 외가 식구들이랑 민정이 친한 친구 몇 명에서 한 50명 정도 오겠구나. 지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50명분의 음식을 일반 가정집에서 혼자 준비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 인원 음식을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나요? 좀 전에 고모가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건 막노동이라면서요. 저 혼자 막노동을 하라시는 건가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선우가 당황한 듯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선우의 말을 잘라버렸죠. 무리는 무슨. 지혜가 솜씨 발휘하면 금방이야. 너는 네 아내 실력을 그렇게 못 믿니? 지혜가 손이 얼마나 빠른데. 민정도 옆에서 눈치를 보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올케 언니,
괜찮죠?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염치불구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고모, 그래도 50명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몸살 날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지혜가 간신히 입을 때려는데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미셨어요. 자, 여기 있다. 지혜야, 이걸로 장 봐서 정성껏 준비해 보렴. 너는 눈치가 빠르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호호호. 눈앞에 놓인 초록색 지폐 한 장을 보며 지혜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이건 10,000원인데요? 응, 나도 안다. 요즘 마트 가면 타임 세일도 하고 할인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알뜰하게 발품 좀 팔면 충분하지 않겠니? 10,000원으로 50명 음식을 하라고요? 어머님, 그냥 저한테 축하금을 달라고 하시지요. 지혜가 기가 막혀 숨을 몰아쉬자 선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10,000원으로 50명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손님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먹을 건데 뭐 그리 대단한 게 필요하다고 그래. 며느리가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거지. 모자라면 네가 조금 보태면 되는 거 아니니? 척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어요. 민정은 미안한 척 연기를 했지만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올케 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언니 믿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지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른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 억지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으셨죠. 그래, 우리 지혜가 이렇게 속이 깊다니까. 역시 내 며느리야. 시댁을 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선우가 핸들을 거칠게 내리쳤어요. 지혜야, 너 바보야? 거기서 왜 괜찮다고 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거기서 어머님한테 대들까? 고모까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지혜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선우에게 화풀이하고 싶지는 않았죠. 너 지금 울어? 여보,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준 10,000원짜리 한 장이 꽉 쥐어 있었죠. 자기야, 며느리가 든든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봐. 부려먹기 좋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든든하다는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그 말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지혜의 뺨을 타고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선우는 아내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죠.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마. 지혜는 선우를 밀어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거실에 혼자 남은 선우는 휴대폰을 켜고 돌잔치 케이터링 비용을 검색해 봤어요. 최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확인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 아내를 이 정도로 취급하시는 거였군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우는 창가에 서서 굳게 결심했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비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칭찬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혜는 홀린 듯 마트로 향했어요. 손에 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양 손바닥이 화끈거렸죠.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하게 진열된 채소들이 지혜를 반겼지만 가격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세상에 당근 한 봉지에 3,000원? 오이 몇 개 집으면 10,000원이 그냥 넘겠네. 카트도 잡지 못한 채 멍하니 채소 코너 앞에 서 있는 지혜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어요. 50명의 잔치상을 차리려면 못해도 수십 킬로그램의 식재료가 필요할 텐데 지혜가 가진 돈으로는 삼겹살 1인분조차 사기 버거웠죠. 쓴웃음을 지으며 서 있는 지혜에게 마트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둘러보는 중이에요.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죠. 화면에 뜬 시어머니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지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혜야, 장은 다 봤니? 이제 슬슬 준비 시작해야지. 어머님, 저 지금 막 마트 다녀오는 길인데요. 사실 뭘 사야 할지 감이 안 와서 그냥 돌아왔어요. 감이 안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간도 없는데 서둘러야지. 네가 살림 하루 이틀 하는 애도 아니고 너 지금 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0,000원으로는 50명 대접할 음식을 장만하는 게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얘 좀 봐라. 내가 알뜰하게 발품을 팔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요즘 대형 마트마다 마감 세일도 하고 덤으로 주는 것도 많다던데 네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분명 눈치껏 하라고 했잖니. 너는 꼭 대놓고 말을 해줘야 해. 니네가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면 네가 좀 보태면 될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식재료값 자체가. 됐어. 며느리 손맛이 보약이라는데 재료 탓을 하면 어떡해. 알아서 잘해낼 거라 믿는다. 끊으마. 뚝. 무정하게 끊긴 신호음 소리가 지혜의 귓가를 울렸어요. 무력감에 빠진 지혜가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기다리던 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여보, 장은 좀 봤어? 표정이 왜 이래? 자기야, 10,000원으로는 물 한 박스 사기도 힘들어. 마트 가서 가격표만 보다가 그냥 왔어. 그렇다고 나머지를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지혜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허망하게 웃자 선우는 아내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이건 정말 상식 밖의 일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당장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릴게. 안 돼, 자기야. 자기가 나서면 어머님은 내가 뒤에서 당신 부축인 줄 아실 거야. 그럼 나만 더 처참해져. 지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선우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뱉었죠. 그런데 이번엔 신우이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언니, 준호 돌잔치 음식 메뉴는 정했어요? 나 너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주신 10,000원으로는 재료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로는 잔치를 치를 수가 없어요.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줄 알았는데 실망인데요? 지금 저한테 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모는 10,000원으로 50명 밥할 수 있어요? 언니,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세요? 남의 집 애도 아니고 언니 조카 돌잔치잖아요. 호텔 예약 못해서 속상한 제 마음은 생각 안 해주세요? 내가 야박하다고?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 저도 준호 보느라 바빠요. 언니가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고 끊을게요. 정돈이 그렇게 모자라면 나중에 청구하시던지요. 지혜는 끊어진 전화를 쥐고 부르르 떨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덩그러니 놓인 달걀 몇 알과 시들어가는 파 한 뿌리가 전부였죠. 저녁 늦게 퇴근한 선우는 식탁에 차려진 초라한 반찬을 보며 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 입맛이 없어서 그래. 자기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내일 회사 반차 내고 어머니 댁 갈 거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자기야, 제발 일 키우지 마. 그냥 내가 시장 가서 싼 거라도 찾아볼게. 비용 조금 보태서 최대한 알뜰하게 해봐야지. 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건 인권의 문제야. 너를 일꾼으로 아는 가족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두 사람의 고성이 거실을 채웠고 결국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녁 선우와 지혜는 다시 시댁으로 호출되었죠.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정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어요. 왔니? 지혜야, 돌잔치 메뉴는 확정했어?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으로는 도저히 장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가 간절하게 묻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핀잔을 주셨어요.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새벽 시장 나가면 떠리로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돈 타령이지. 참다 못한 선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50명 음식을 10,000원으로 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는 왜 사사건건 끼어들어? 며느리가 살림하면서 이 정도도 못하면 그게 어디 집안 사람이야? 제 아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지혜가 일하는 기계로 보이세요? 시어머니도 소파를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셨죠. 지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넋이 나간 듯 눈물만 흘렸어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민정이 불에 기름을 부었죠. 오빠는 왜 올케 언니를 바보로 만들어? 언니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오빠가 난리야? 정말 창피하게. 민정아, 너는 네가 하는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선우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할 말 없네요. 어딜 가? 얘기 안 끝났어. 이 버릇 없는 놈아. 등 뒤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악담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선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죠. 지혜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여보야,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아무 도움이 못 되네. 아니야.
자기는 내 편 들어준 거잖아. 근데 나 이제 어떡하지? 어머님한테 찍힌 것 같은데. 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방법이 있어. 내가 너의 자존감을 지켜줄 거야. 어머니와 민정이가 평생 잊지 못할 돌잔치를 만들어주자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대량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천장을 보며 나는 그냥 며느리일 뿐인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죠. 하지만 선우는 달랐어요. 아내를 향한 시댁의 멸시를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지혜는 깊은 늪에 빠진 듯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자니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죠. 옆에서 고단하게 잠든 선우가 깰까봐 조심스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계산기를 올려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닭 한 마리에 10,000원씩만 잡아도 50명이면 최소 25마리는 있어야 할 텐데. 그럼 벌써 25만 원이네. 지혜는 하얀 종이 위에 삐뚤빼뚤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채소에 과일, 떡값까지 더하니 금액은 순식간에 60만 원을 훌쩍 넘겼죠. 지혜는 허망한 마음에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10,000원 한 장 들고 60만 원어치 장을 보라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이런 10월들을 겪을 줄이야. 그때였어요. 새벽 1시를 가리키는 시계 소리 사이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지혜야, 안 자고 있었니? 잘 됐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메뉴를 좀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메뉴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요. 민정이가 갑자기 탕수육이 먹고 싶다지 뭐니. 잔칫날 기름진 게 좀 있어야 대접받는 느낌도 나고 좋지 않겠어? 그것도 좀 준비해라. 탕수육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재료비도 만만치 않고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 솜씨면 뚝딱 뚝딱 해낼 텐데. 고기는 탕수육용으로 잘라달라고 해서 사면 일이 좀 줄어들 거다. 며느리 실력 믿는다? 지혜는 대답할 타이밍조차 놓치고 말았어요. 뚝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를 보며 지혜는 고개를 감싸쥐었죠. 탕수육이라니 50명분의 고기를 튀겨내려면 기름값만 해도 10,000원이 넘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선우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자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차렸어요. 하지만 눈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은 숨길 수가 없었죠. 당신 어젯밤에 거실에 있었지? 잠 한숨도 못 잔 거야? 아니야, 자기야. 그냥 중간에 물 마시러 잠깐 나왔던 거야. 얼른 밥 먹어.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눈이 퀭해.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지혜는 더는 묻지 말라는 듯 선우의 앞접시에 반찬을 얹어 주었어요. 선우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억지로 캐물었다간 지혜가 더 예민해질까봐 입을 다물었죠. 선우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집안, 지혜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쏟아지는 물소리에 울음소리를 묻으며 지혜는 생각했죠. 왜 나는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걸까 하고요. 오전 10시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지혜야, 손님 수가 좀 늘었단다.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50명도 제가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서도 이 정도 요리는 혼자 안 해요. 민정이가 자기 친구들을 더 부르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좋은 날인데 북적북적 해야지. 너라면 다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너는 요리 인플루언서인가? 그런 것도 해봐서 경험 많잖니. 전화가 끊기자마자 민정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올케 언니, 저희 엄마가 잡채 좋아하시니까 그것도 넉넉히 해주세요. 언니가 최고. 지혜는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어요. 알겠어라는 짧은 답장을 보낼 때 지혜의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이제 독초까지 시작했어요. 돌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인 건 알지?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어. 자꾸 말도 안 되는 독촉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긴 왜 안 돼? 넌 왜 이리 말대답이 많니? 너 정말 실망스럽구나. 차갑게 변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지혜는 넋이 나간 듯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것을 주우려다 손가락에서 상처가 났죠. 따끔한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을 어떻게든 부려먹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어요. 저녁에 퇴근한 선우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혜를 발견했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를 보며 선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여보, 제발 나한테 다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나만 나쁜 며느리 되고 당신이 나서면 어머니가 나만 더 달달 볶을 텐데.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선우를 밀어냈어요. 선우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붕괴한 지혜의 마음은 다쳐버린 후였죠. 지혜는 다시 거실로 나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70명, 탕수육, 잡채. 최종적으로 찍힌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자 지혜는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하, 자기야, 이것 봐. 10,000원으로 100만 원어치 음식을 하래. 나 정말 천재가 되어야 하나 봐. 웃음 뒤에 섞인 지혜의 흐느낌에 선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내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어머니와 동생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죠. 선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켰어요. 햇반 100개, 컵라면 50개. 선우는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민정아, 네가 원하는 잔치 내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긴 밤을 보냈어요. 지혜는 자신이 노예처럼 느껴지는 비참함에 몸서리쳤고 선우는 아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차가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 시린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욕실에서 들려오는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지혜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지혜가 씻는 사이 선우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 선우니? 지혜는 어디 가고 네가 전화를 받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죠. 어머니, 지혜 지금 씻고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네가 잘 좀 전해라. 지혜한테 메뉴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고 말이야. 선우의 미간이 단번에 찌푸려지며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또요? 어머니, 여기서 뭘 더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떡볶이 좀 하라고 해라. 민정이 친구들이 매콤한 게 먹고 싶다지 뭐니. 아, 그리고 김밥도 좀 넉넉히 말아두라고 하고. 잔치상에 김밥 빠지면 서운하잖니.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고요? 농담은 무슨, 내가 지금 농담할 시간도 없다 얘. 그까지 떡볶이랑 김밥찜은 뚝딱이지 않겠니? 우리 지혜 솜씨 좋잖니. 선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어머니, 10,000원 한 장 주셔놓고 그 많은 인원 음식에 탕수육, 잡채, 이제는 떡볶이랑 김밥까지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니? 며느리 살림하는 일에 남편이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난리야? 지혜 손맛이면 재료비 조금 들어도 충분히 보약 같은 음식 나온다니까. 손맛은 무슨 놈의 손맛이에요?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일을 시키실 거면 재료비라도 넉넉히 내놓으시던지요. 너 오늘 말투가 왜 그러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야. 됐으니까 지혜한테 토요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라고 전해.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거다. 끊으마.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를 보며 선우는 분노가 치밀어 몸을 떨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젖은 머리를 말리며 지혜가 나왔어요. 자기야, 아침부터 누구랑 그렇게 싸워? 어머님 전화였어? 응. 어머니가 전화해서 떡볶이랑 김밥까지 추가하라고 하시네. 너 알고 있었어?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꽉 쥐었죠. 뭐? 떡볶이랑 김밥까지? 자기야, 나 정말 어떡해. 이미 다 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어쩌면 좋니? 지혜야, 너 정말 미련하게 이거 다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듣고만 있어? 취소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나중에 시댁 식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실망 좀 하시면 어때? 네 몸이 축나고 마음이 문드러지는데 그게 중요해? 너 어젯밤에 몇 시간이나 잤어? 솔직히 말해봐. 당신은 당신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어도 며느리 입장에선 하고 싶은 말 다 하기가 쉽지 않아. 나 때문에 가족 사이 틀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어요. 나 다 봤어. 너 새벽 내내 거실 나와서 계산기 두드리고 한숨 쉬는 거. 왜 나한테 숨기고 혼자 넋이 나갈 뻔할 때까지 버틴 거야. 선우가 소리를 지르자 지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선우는 우는 아내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속상한 마음을 억눌렀죠. 여보야, 제발 나한테 숨기지 마.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내가 더 답답해. 미안해, 자기야. 내가 못나서 거절 한마디를 못했어.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점심 무렵
선우는 결국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서랍 속을 뒤졌죠. 그곳에는 어머님이 준 10,000원짜리 한 장과 함께 지혜가 밤새 고민하며 적어 내려간 메모지들이 수북했어요. 닭 25마리 25만 원, 채소 10만 원, 과일 10만 원, 탕수육 15만 원, 합계 100만 원. 메모지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와 숫자를 보는 순간 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해결해 보려 발버둥 쳤을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선우는 그 메모지를 손에 꽉 쥐고 주저앉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지혜는 소파에 앉아 있는 선우의 손에 들린 메모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자기야, 그걸 왜 당신이 보고 있어? 왜 이런 걸 혼자 고민해? 남편은 폼으로 있는 거야? 말해봤자 싸움만 나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랬지. 나 그냥 내가 좀 고생하고 말려고 했어. 달라질 게 없다니. 당신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건 나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니 눈치 보느라 당신 자존감이 다 달아 없어진 게 안 보이냐고. 선우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자 지혜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떡해. 어머니신데 내가 대놓고 못하겠다고 소리라도 질러야 해? 나만 참으면 평화롭잖아. 이건 평화가 아니야. 선우의 서슬 펄언 외침에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선우는 그런 아내의 곁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이번엔 무조건 나한테 맡겨. 어머니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지혜는 선우의 어깨에 기대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겨보기로 결심한 거죠. 밤이 깊어 지혜가 잠든 사이 선우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켰어요. 택배 조회를 확인했죠. 내일 배송 완료 예정. 선우는 웃었어요. 민정아, 내일 네 표정이 어떨지 두고 보자. 어머니, 각오하세요. 이번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선우는 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보,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네 자존감 내가 지켜줄게. 선우는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떠오른 달빛은 차가웠지만 선우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마주한 남편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지혜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운 아내의 얼굴이 안쓰러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주었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선우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있었지만 햇반을 더 사기로 결정했어요. 선우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였어요. 카트 2개를 챙겨든 선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직원분, 햇반 대량 묶음 코너가 어디죠? 3층 식품관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손님. 선우는 거침없이 카트를 밀어 햇반 진열대 앞에 섰어요. 수천 개의 햇반이 쌓인 것을 보며 선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햇반 상자들을 카트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선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마트 직원 한 명이 당황한 듯 다가와 물었어요. 손님, 혹시 식당 하시나요? 햇반을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아니요.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 보낼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햇반을 선물로요? 네.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라 받으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선우는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계산대로 향했어요. 계산원이 산더미처럼 쌓인 햇반 상자들을 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죠. 손님, 이거 정말 전부 결제하시는 거예요? 무려 200개나 되는데요. 네, 다 찍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총 40만 원입니다. 여기 카드로 도와드릴게요. 선우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긁었어요. 그리고 곧장 마트 내 택배센터로 가서 주소를 적어 내려갔죠. 받는 사람 박민정. 선우는 펜 끝에 힘을 주어 여동생의 이름을 눌러 썼어요. 오늘 안에 당일 배송 가능한가요? 네, 추가 비용 10,000원 내시면 오후 5시 전에는 도착합니다. 괜찮으니까 무조건 오늘 안으로 보내주세요. 선우는 함께 동봉할 메시지 카드에 짧은 글귀를 남겼어요. 민정아, 준호 돌잔치 정말 축하해. 10,000원으로 준비하라는 어머니 말씀대로 오빠가 정성을 다해 골랐어. 눈치껏 내 돈 더 보태서 부족하지 않게 샀으니 배부르게 맛있게 먹으렴. 이 정도면 손님들도 배 터지게 드실 수 있을 거다. 카드를 봉투에 넣는 선우의 손길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지혜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바람 좀 쐬고 볼일 좀 봤어.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 선우는 시치미를 뚝 떼고 식탁에 앉았어요. 지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선우는 오전 업무만 마치고 퇴근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동생 민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오빠, 아까 문자 보낸 선물 뭐예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선우는 그 문자를 보며 차갑게 응조렸어요. 그래, 기대 많이 해라. 아주 멋진 선물이 갈 테니까. 오후 5시 정각, 민정의 집 현관 앞에 커다란 상자 5-6개가 쌓였어요. 기쁜 마음에 상자를 뜯어본 민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죠. 이게 뭐야? 햇반?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야? 민정은 즉시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지금 나랑 장난해? 조카 돌잔치에 햇반을 200개나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장난이라니, 민정아.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10,000원이면 정성껏 준비할 수 있다고. 그 돈으로 70명분 준비하려니 햇반이 최선이더라. 그것도 내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간 줄 아니? 넌 누구한테 배워서 고마움을 모르는 거냐? 오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내 친구들도 다 오는데 이걸 대접하라고?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올케 언니 손 마시면 충분하다며? 70명 음식 차리라고 압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무하다는 소리가 나와? 너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각했잖아. 요즘은 햇반 맛이 사람 손맛보다 더 좋아. 그리고 넉넉하니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잖아. 이걸로 부족하니? 더 사줄까? 선우의 서늘한 목소리에 민정은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분이 풀리지 않은 민정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울며 불며 전화를 걸었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선우에게 전화를 했지만 선우는 보란 듯이 전화를 거절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선우에게 지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자기야, 어머님한테 전화 계속 오는데 왜 안 받아? 응,
좀 이따가 받을게. 저녁 먹고 나서 천천히 받으면 되지. 식사를 마칠 때쯤 다시 울린 전화기를 선우가 드디어 받아들었죠. 선우 너 지금 민정이한테 햇반 보낸 게 사실이야? 네, 어머니. 제가 직접 눈치껏 골라서 보냈어요. 너 미쳤니? 조카 돌잔치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들한테 미치다니요. 어머니가 지혜한테 10,000원 주시면서 70명 음식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10,000원으로 제가 발품 팔아 산 정성이에요. 며느리 정성이면 충분하다면서요? 제 아내와 저는 한 식구니까 제 정성이 며느리 정성입니다. 그건 며느리가 알뜰하게 살림하라는 소리였지. 어머니, 내일 당장 마트 가보세요. 10,000원으로 뭘 살 수 있는지. 지혜한테 사과하시기 전에는 그 햇반이 메뉴의 전부가 될 겁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던 지혜의 입이 벌어졌어요. 자기야, 당신 정말 민정이한테 햇반 200개를 보낸 거야? 응,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라고 메시지도 넣었어. 지혜야, 혹시 나 때문에 곤란해졌어? 택배 시킨 건 아직 안 왔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서 마트 가서 사서 보냈어. 내가 좀 과격했나? 선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한순간에 굴러떨어진 듯한 통쾌한 웃음이었죠. 아니, 고마워 자기야. 정말 속이 다 시원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당연한 거야. 난 네 남편이잖아. 근데 이제 어떡해? 시어머니 완전 화나셨는데. 괜찮아. 내가 다 계획 있어. 계획이 또 있어? 응.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선우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하는 사이 시댁의 분위기는 처참했어요. 거실 가득 쌓인 햇반 상자들을 보며 시어머니와 민정은 분노로 몸을 떨었죠. 엄마, 오빠가 완전히 변했어요. 올케 언니가 뒤에서 꼬드긴 게 분명해요. 괘씸한 것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일 당장 집으로 불러라. 내가 아주 끝을 볼 테니까. 시어머니는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정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돌잔치는 코앞인데 대접할 음식은 햇반뿐이었으니까요. 민정은 폰을 꺼내서 지혜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죠. 올케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 민정은 폰을 내려놓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가 너무한 거야. 조카 돌잔치 좀 신경 써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민정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자신도 올케를 무시했다는 걸요. 처음으로 자신이 올케에게 했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두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운에는 평화로웠고 시댁 식구들은 분노로 가득했죠. 선우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돌잔치를 단 하루 앞둔 금요일 오후였어요. 집안 가득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선우가 겉옷을 챙겨 입으며 지혜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지혜야, 나 어머니 댁 좀 다녀올게. 가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 시댁요? 자기야, 어머님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을 텐데
왜 거길 가려고 해? 그냥 내가 전화를 할까? 지혜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선우는 아내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였죠. 아니, 이건 내가 직접 얼굴 보고 끝내야 하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선우는 차 뒷좌석에 택배로 온 컵라면 상자를 실은 뒤 거침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선우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죠. 문이 열리고 나타난 시어머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민정이한테 그 해괴망측한 물건을 보내놓고 제정신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길을 비켰고 거실에는 시누이 민정도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선우는 들고 온 컵라면 상자를 식탁 위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어요. 이게 다 뭐야? 이번에 컵라면이니? 너 정말 애미를 어디까지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지혜한테 말씀하신 며느리의 정성,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생각해보니 햇반은 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컵라면에 밥 말아 드시라고요. 선우가 상자를 열자 빽빽하게 들어찬 컵라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어디서 감히 햇반이랑 컵라면 따위를 잔치상에 올린다고 큰 소리야. 어머니, 혹시 최근에 마트 가보셨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매장에 서보신 적 있냐고요. 그리고 컵라면엔 햇반이 진리입니다. 저 나름 무척 고심해서 결정한 음식이고요. 이거 사느라 들어간 비용이 얼만 줄은 아세요? 마트는 무슨 며느리가 알뜰하게 제철 나물 사고 할인하는 것 찾아서 정성으로 버무리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제철 나물이요? 잔치상 아니고 제사상 차리라고 하신 건가요?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고집에 선우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식탁 위에 쫙 펼쳤어요. 이거 보세요. 이번 주 마트 할인 전단지예요. 닭 한 마리 10,000원, 세일해도 8,000원이에요. 70명 먹으려면 최소 25마리는 튀겨야 하는데 그것만 25만 원입니다. 여기 계산기 보시죠. 선우는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버튼을 누르며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채소 10만 원, 과일 10만 원, 떡 20만 원. 어머니가 추가하신 탕수육 재료비만 15만 원이고요. 잡채랑 떡볶이, 김밥까지 다 합치면 최소 1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근데 어머니는 딱 10,000원 주셨잖아요. 차라리 그냥 준비해 달라고 하시지 10,000원을 주면서 그러는 건 모욕입니다. 계산기 화면에 뜬 100만이라는 숫자를 보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옛날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 며느리가 제주껏 해야지. 제주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거겠죠. 10,000원으로 100만 원어치를 만들어내는 건 요리가 아니라 마법이에요. 지혜는 마술사가 아니라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옆에서 듣던 민정이 억울한 듯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래도 조카 첫 생일인데 햇반은 너무 심하잖아. 내 친구들도 다 오는데 체면이 있지. 체면? 너는 올케 언니가 새벽 내내 울면서 계산기 두드릴 때 체면 생각했어? 10,000원 줄 테니 70명분 잔치상 차리라는 소리에 동조한 순간 너는 올케를 가족이 아니라
일꾼으로 취급한 거야. 근데 내가 왜 네 체면을 생각해줘야 하지? 너 머리가 좀 모자라니? 요리 실력이 돈을 만들어내냐? 선우의 서슬 퍼런 질책에 민정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가슴을 몰아치며 악을 쓰셨어요. 예의 없는 놈, 네가 지금 엄마한테 대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며느리 도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리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도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도리인가요? 지혜가 3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고민한 거 아세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처참한 기분으로 혼자 버텼다고요. 민정이가 시댁에서 이런 요구받으면 어머니는 동네 잔치라도 여시겠네요. 선우는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탁 던졌어요. 이게 어머니가 지혜한테 주신 모욕의 대가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지혜가 시댁에 와서 하인 취급받는 거 못 봅니다. 어머니, 지혜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과?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왜 해? 죽어도 못한다. 그럼 저희도 결단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시기 전까지 명절, 제사, 생신 그 어떤 행사에도 지혜와 저는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시댁 출입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뒤통수를 맞은 듯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선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민정을 한 번씩 쳐다본 뒤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쾅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죠. 엄마 어떡해요? 오빠가 이번엔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올케 언니 없으면 내일 당장 그 많은 손님 대접은 누가 해? 민정의 불안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10,000원짜리를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다 그것이 꼬드겨서 그래. 우리 선우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엄마, 근데 나라도 10,000원으로 50명 음식하라면 넋이 나갈 것 같아요.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너까지 왜 그래? 네 아들 돌잔치야. 이거 사.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끼셨죠. 지혜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늘 웃으며 건네던 안부 전화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현관에서 기다리던 지혜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여보, 나 할 말 다 하고 왔어. 이제 네가 죄인처럼 고개 숙일 일 절대 없을 거야. 자기야, 고마워. 나 정말 이번 일 겪으면서 내가 이 집안에 왜 있나 싶을 정도로 비참했거든.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 당연히 화내셨지.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 뭘 어떡해? 우리 둘이 행복한 게 우선이야. 당신은 나랑 사는 거지 내 가족이랑 사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거실 조명 아래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여전히 고집과 자책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혜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죠. 내일이면 대망의 돌잔치 날입니다. 선우가 준비한 마지막 승부수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며 잠이 들었어요. 준호의 돌잔치가 결국 취소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댁과 선운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어느 토요일 아침 창가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던 선우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다음 주가 내 생일인 거 알지? 이번엔 우리 집에서 집들이 겸 생일 파티를 좀 크게 할까 해. 좋지. 누구누구 부를 거야? 친구들 연락해 볼까?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선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덧붙였죠. 우리 친구들도 부르고 어머니랑 민정이도 초대할 거야. 지혜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을 부른다니 지혜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자기야, 정말 괜찮겠어? 아직 서운한 감정도 다 안 풀리셨을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는 거니까.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지. 그날 오후 선우는 망설임 없이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민정이 전화를 받았죠. 어머, 오빠. 웬일이야? 먼저 전화를 다 하고. 미안해서 사과라도 하려는 거야? 민정아, 다음 주 토요일 내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야. 너랑 어머니도 와줬으면 해서. 정말? 오빠 우리 화해하는 거야?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꼭 갈게. 민정의 들뜬 목소리에 선우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탁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민정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손님들 대접할 음식 좀 네가 준비해 줄래? 30명 정도 올 건데 부담 갖지는 말고. 동생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30명? 오빠 30명 음식을 내가 어떻게 다 해? 그건 좀 무리 아니야? 간소하게 차릴 거니까 걱정 마. 재료비는 지금 바로 보내줄게. 전화기를 끊기도 전에 민정의 휴대폰으로 송금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민정의 비명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죠. 오빠, 지금 나랑 장난해? 10,000원? 30명 음식을 하라면서 10,000원을 보내면 어떡해? 왜? 10,000원으로 며느리 정성이면 50명 음식도 충분하다면서. 동생 정성이면 30명쯤이야 10,000원으로도 근사하게 차려내지 않겠니? 인원수도 너가 요구한 것보다 줄여줬잖아. 너랑 엄마가 올케 언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10,000원으로 정성껏 준비해봐. 모자라면 네 사비 좀 보태고. 선우는 할 말을 잃은 민정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정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죠. 엄마, 오빠가 완전히 이상해. 자기 생일에 30명 초대해놓고 나보고 10,000원으로 음식을 다 차려오래. 뭐라고? 그 녀석이 정말 미쳤구나. 당장 거절해. 그런 무례한 요구를 왜 들어줘?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민정은 왠지 모를 찜찜함에 다음 날 직접 마트를 찾았어요. 정말 10,000원으로 아무것도 못할까? 하는 오기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채소 코너에 선지 5분도 안 되어 민정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넋이 나갈 뻔했어요. 남편이 반찬 가게에서 사다 주고 시댁에서 얻어먹던 철없는 민정이었죠. 당근 한 봉지, 양파 한 망 샀는데 벌써 5,000원이 넘네. 고기는 구경도 못하겠어. 30명이 먹을 고기며 과일, 떡값을 대충 계산해봐도 50만 원은 좋게 필요했죠. 민정은 빈손으로 마트를 나오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방금 마트 다녀왔는데요. 정말 10,000원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요. 우리 올케 언니한테 너무 모질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너까지 왜 그래?
며느리랑 시누이가 갔니? 내가 몰라서 그랬을까봐? 시어머니는 호통을 쳤지만 혼자 남은 거실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억지를 부린 건가 싶었지만 시어머니라는 권위를 내려놓기는 싫었죠. 드디어 토요일 오후 선우의 집에는 친구들이 모여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3시쯤 초인종이 울리고 시어머니와 민정이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지혜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한참을 둘러보던 민정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빠, 근데 음식은 어디 있어? 손님들은 이렇게 많은데 식탁이 비었잖아. 민정아, 네가 10,000원으로 준비해 오기로 한 음식 기다리고 있었지. 어디 있어? 내놔봐. 선우가 능청스럽게 묻자 주변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10,000원요? 선우야, 30명 음식을 10,000원으로 하라고 한 거야? 동생이랑 싸웠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야? 응, 우리 어머니랑 동생 지론이거든. 며느리 정성만 있으면 10,000원으로 50명분도 뚝딱이라길래 나도 동생 정성을 좀 보려고 했지. 근데 내 동생은 오빠한테 정성이 부족하네. 선우의 말에 친구 중 하나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야, 요즘 세상에 10,000원으로 50명? 어느 집 시어머니가 그런 몰상식한 소리를 해?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달아오른 숯불처럼 빨개졌어요. 구석에 앉은 민정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죠. 선우는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민정아. 이제 좀 느껴지세요? 10,000원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지혜가 그 돈을 들고 마트에서 얼마나 처참한 기분이었을지 이제는 아시겠냐고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셨고 민정은 결국 눈물을 훔치며 올케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마트 가보니까 10,000원으로는 당근 몇 개밖에 못 사더라고요. 선우는 그제야 미리 주문해둔 풍성한 음식들을 내왔어요. 파티는 다시 활기를 찾지만 시어머니와 민정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음식을 넘기지 못했죠. 손님들이 떠난 뒤 현관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정아, 내가 정말 노망이 난 거였을까? 우리 선우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엄마, 오빠가 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올케 언니를 너무 몰아세운 거예요. 나도 오늘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끝내 사과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지혜가 보내온 10,000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죠. 한편 선우와 지혜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여보, 오늘 좀 속 시원했어? 응.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 당신이 처음이야. 선우는 거품 묻은 손을 씻고 지혜를 꽉 안아주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지만 지혜는 이제 더 이상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남편이 있는 한 지혜의 자존감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밤하늘의 달빛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 선우는 거울을 보여줬어요.
시댁 식구들에게요. 그들이 지혜한테 했던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죠.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니까요. 선우의 생일 파티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다시 일주일이 흘렀어요. 고요한 아침을 깨운 건 선우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민정의 문자 한 통이었죠. 오빠, 준호 돌잔치 다시 하려고요. 이번엔 호텔 연회장 빌려서 제대로 할 거예요. 오빠랑 언니도 꼭 올 수 있죠? 선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지혜야, 이것 좀 봐. 민정이가 호텔에서 돌잔치를 다시 한다네. 우리 보고 오라는데 어떡할까? 호텔이요? 결국 마음을 바꿨나 보네요. 나는 괜찮아.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지혜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죠. 선우는 알겠어. 갈게. 축하한다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토요일 오후 선우와 지혜는 화려하게 꾸며진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민정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달려왔죠. 오빠 언니,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실지 안 오실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준호 첫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축하해, 민정아. 고마워요, 언니. 저번에 제가 했던 철없는 말들 정말 죄송했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지혜는 그런 신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준호 돌 정말 축하드려요. 응, 왔니? 어서들 들어가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예전처럼 지혜를 쏘아붙이거나 무시하는 기색은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지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죠. 화려한 뷔페 테이블에 가득 차려진 호텔 음식들을 보며 선우가 지혜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역시 돈이 좋긴 좋네. 결국 외주 업체 불러서 다 차렸나 봐. 그러게. 10,000원 한 장으로는 이 물잔 하나도 못 놓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신 거겠지. 두 사람은 작게 소리내어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복을 입고 해맑게 웃는 준호를 보며 지혜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넸죠.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그간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돌잔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어머니를 앞으로 모셨을 때 연회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준호 할머니께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정성껏 차려주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번 기회에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며 지혜를 잠시 바라보았어요. 비록 명확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미안함이라는 걸 지혜는 느낄 수 있었죠. 선우는 식탁 밑으로 지혜의 손을 꽉 쥐어주었어요. 지혜야,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 마음 좀 놓여. 응, 자기야. 나 정말 괜찮아. 당신이 내 옆에 든든하게 서 있어 줬으니까. 돌잡이 시간이 됐어요. 준호 앞에 여러 물건들이 놓였죠.
실, 돈, 마이크, 청진기. 준호는 돈을 잡았어요. 와, 부자 되겠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정이 환하게 웃었죠. 우리 아들 최고야.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지혜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지혜야, 호텔 음식 입에 맞니?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가져다 먹어라. 네, 어머님. 음식들이 다 깔끔하고 맛있네요. 신경 많이 쓰셨나 봐요. 그래. 지난번 일은 내가 노망이 났던 모양이다. 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이제야 좀 알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인걸요. 이제 준호 크는 거 보면서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지혜의 대범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짓고 돌아섰죠. 선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지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 자기야, 나 이제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잖아. 당신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지혜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 때문이었죠. 자기야, 그동안 나 정말 공허한 기분이었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잃어가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 지혜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남편이라는 사람이 네가 가슴 아파하는 걸 방관만 했으니. 내가 많이 미웠지? 아니야, 자기야. 이제라도 내 방패가 되어줘서 고마워. 부부가 같은 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야 알겠어. 약속할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게 두지 않을 거야. 억울한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울게. 나한테는 당신과 우리의 인생이 가장 소중해. 당신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지혜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생겼고 선우에게는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죠. 자기야, 우리 이제 진짜 우리답게 살자. 남들 시선이나 도리 같은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 무리한 요구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시댁 일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우리 행복을 제일 먼저 챙기자. 너는 며느리이기 전에 내 아내고 소중한 한 사람이니까. 정말 그래도 될까?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 없어. 그게 당연한 거야. 난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노을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부부로 살아가는 거요. 서로의 편이 되어주면서요. 시댁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선은 다시 그어졌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요구하지 못했어요. 민정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혜를 좀 더 존중하게 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우와 지혜였어요.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됐다는 거요. 그게 전부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자기야, 오늘 정말 긴 하루였다. 그러게. 근데 뿌듯해. 나도. 지혜는 선우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약속해줘. 뭘?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 되어줘. 당연하지. 나는 평생 네 편이야. 선우는 지혜를 안았어요. 나도 당신 편이야. 평생? 이제 두 사람은 알았어요. 부부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라는 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선우와 지혜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이 이야기는 AI 소설입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부부는 언제나 서로의 가장 확실한 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지혜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애썼고 선우는 그 아픔을 알면서도 방관하며 침묵했죠. 하지만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족의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원가족의 도리보다 내 곁에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선우는 아픈 경험을 통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혜는 자신이 조금 더 참고 희생하면 집안이 평화로울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서서히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었을 뿐입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내뱉지 못한 아니요라는 말 한마디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존중도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우가 보여준 거울 치료가 지닌 이성적인 힘입니다. 선우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며 힘을 빼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지혜에게 가했던 비상식적인 요구를 그대로 거울처럼 되돌려 주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를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곤 합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원망보다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한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선우의 햇반 선물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하지만 따뜻한 진실은 현실 세계에 완벽한 화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시원하게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반드시 꽃길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혜와 선우는 시댁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자신들만의 소중한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소가리를 하며 밤을 지새우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세상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의 요새가 되어준다면
그곳이 바로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지혜와 선우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용기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